안녕하세요 학생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퇴 언니예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제가 예상컨대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에 맞춰 학교를 오가는 친구들, 학교를 떠나고 싶지만 쉽게 떠나지 못한 친구들, 그럴 계획이 있거나 이미 떠난 친구들, 걱정과 고민과 스트레스에 이미 치솟아 있는 여러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저와 함께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엥? 초등학생부터 모든 학생이 자퇴 언니를 찾는다고? 고3이고 N수생인데 쪽팔리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첫 영상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학생의 길을 먼저 걸어본 자퇴 언니 누나로서 여러분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주체성, 선택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선택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 체력을 저는 키워드릴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입맛과 취향에 착 달라붙는 맞춤 요리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맞춤 음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생 레시피를 여러분과 함께 공개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퇴 언니를 구독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저는 동일한 크기의 그릇, 모양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릇만 동일할 뿐 그릇에 넣는 소스들은 다 여러분 선택의 몫이랍니다. 나랑 친한 친구가 그릇에 뭘 넣던, 주변 어른들이 이 음식 저 음식에 대해 뭐라고 조언을 하던, 주변 소리를 차단해 주세요. 즉, 그릇에 넣는 어떤 재료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단 거예요. 그에 따라 요리도 음식도 모두 달라지겠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할 점이 있어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서 싫어. 그냥 싫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 모든 이유 괜찮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세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끝나고 학교 옆에 있는 떡볶이집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빵순이랑 매운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학교 끝나고 큰 고민 없이 떡볶이집으로 신나게 달려가서 매운 떡볶이를 주문했죠. 그런데 있죠? 옆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이 뼈가 잔뜩 올라져 있는 라볶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라볶이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순대, 오뎅, 계란찜, 아주 세트 메뉴를 시켜 먹는 거예요. 이미 주문이 들어간 떡볶이, 처음 시켰을 때 만족도보다 점점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 볼까요? 돈을 많이 안 가져왔어. 여유 시간도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때우려고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큰 기대 없이 삼각김밥 하나를 골라 전자레인지 데폈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땡 끝나 한 입을 베어 먹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이와 같이 내 입에 먹게 될 최종 음식은 그때 그 상황, 기분, 입맛, 내 해석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음식에 대해 크게 불평불만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재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한 번 먹고 땡! 이에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TV, 온갖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일한 음식의 종류일지언정 사람마다 그 음식을 만드는 개수, 맛, 취향, 음식 만드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 이미 만든 음식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나는 음식 만드는 것도 귀찮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그냥 먹을래, 시켜 먹거나 그냥 밖에 사가서 사 먹을래 하시는 분, 지금 이 영상을 나가기 일보 직전인 그 여러분 잠시만요. 자퇴 언니 말 한 번만 듣고 나가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만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것이에요.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불편한 감정은 언제 다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어차피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겪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차린 여러분들 오히려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대 스토리는 화려하게 희극일 수도 비극일 수도 있답니다. 이야기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가지세요. 응원합니다. 그럼 나갈 친구들 안녕. 들어둔 친구들 고마워요. 비단 나갈 친구들을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의 크기가 어쨌든 간에 고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업, 부모와 친구 관계, 꿈과 미래에 대한 진로 등등.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라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했거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꿈은 웹툰 작가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꾸 국영수를 강요하네. 이미 스트레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왜 공부를 계속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지? 왜? 그런데도 학원, 과외는 계속해야 되지? 이 왜라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반복된 일상에서 내일의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일도 반복될 것이라고요. 작게는 중간, 기말고사, 크게는 수능일 이렇게 마감일만 바라보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대학 가고 이렇게 해야 취업이 잘 되니까 뚜벅뚜벅 남들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자태 언니의 10대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달랐죠. 저는 제 입장이 조금 더 확고했어요. 왜? 라는 물음표에 대한 등식에 있어 제가 납득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말은 이해가 가지만 순조롭게 어른들의 말에 내내 따르지 않았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안 돼? 이렇게 해? 라는 입장에서 저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확고한데 어른들께서 그냥 안 돼? 그냥 이렇게 해? 라는 것에 대한 제 왜? 라는 등식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어른들께 그랬죠. 왜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물음표를 남겼다고 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좀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저를 미워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 말이 모든 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뻥 뚫린 해답을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속 시원한 해답을 저에게 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가요? 제 느낌과 선택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다면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모든 걸 따라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왜? 라는 물음표에 등식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믿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제 채널에 있어서 제 자퇴 이야기, 자퇴생의 수능, 그리고 그 이후, 사회 초반, 제 삶이 어땠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 저도 모두 겪었어요. 분명 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위치에 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성공은 그냥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왜? 라는 물음표를 응원하는 자태 언니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안녕! 빠이!